대통령은 지금 일단 어떤 질문이라도 가리지 않고 받겠다. 그리고 지금 참모진에게도 2년간 소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은 일단 이번에는 1시간 6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의 차담에도 그랬죠. 1시간을 하겠다 그랬는데 2시간이 훨씬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이 길어지면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시간과 주제에 제한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이런 자유스러운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은 취임 100일 만이었던 2022년 8월 기자회견 이후 지금 1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 따르면 일단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지난 2년간 국정 간의 기조, 정책 현황, 앞으로 3년 동안 구상과 계획 이런 것을 직접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 직후 브리핑장으로 이동해서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100일 회견에서는 34분간 12개의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시간 같으면 훨씬 한 20개 가까이 질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자실에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일단 브리핑 기자회견장에는 각사 1인씩 들어가되 지금 책상을 다 치워버렸답니다. 의자만 최대한 많은 기자들을 드리기 위해서 의자만 한 60개 정도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기자들이 앉아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진행 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지금 일단 어떤 질문이라도 가리지 않고 받겠다. 그리고 지금 참모진에게도 2년간 소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견에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와 관련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그리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견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관심사항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기자들 60명 정도가 자리하다 보니까 모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대변인이 언론사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배를 하면서 질문할 기회를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이번 기자회견은 100일 때의 정치 상황이 지금 가장 최근에 했던 이번 기자회견을 하기 전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던 그때 당시와는 정치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이 이번에 일단 참패를 했고,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을 비롯해서 지금 야당의 공세가 지금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지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자회견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책이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국정 운영을 얼마나 탄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지금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특검 찬성 여론이 특검 반대 여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힐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여야가 특검에 추후 합의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히는 답변입니다. 답변이 아니고 대통령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종합특검 추진을 공언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개입할 생각도 개입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 윤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했으니 검찰의 수사를 한번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답변에서도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밝힐지도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올 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김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설치 방침을 밝힐지,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설치하겠다고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정면 돌파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수세적 입장에서 일단 벗어나서 정면 돌파에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강도, 윤 대통령의 발언 강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입니다. 대통령이 총선 패배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그 부분을 또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 잠깐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소개시키면요. 보수 대표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해병대 사건 특조위 문제 무슨 설명을 한다는데 부디 구차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해명에 매달리지 않고 전공법으로 맞서 받을 것을 받았으면 한다. 윤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변명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전체 국민 앞에 보수의 대표로서 당당한 자세를 보여줄 때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오늘 민정수석실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신설을 발표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임명을 했는데요. 아마 민정수석실 신설은 국정에 대한 그립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아나가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뒤에 야당에서 지금 레임덕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다잡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검찰 분위기도 좀 수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온갖 공격에도 지금 검찰에서 너무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검찰을 거의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고 있죠.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면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검찰과 대통령실이 소통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을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된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혜경 씨의 법화 유형 문제라든가 김정숙 씨의 타지마할 관광, 뭐 수영 강습, 옷값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신속한 수사,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형평성에 맞도록 빨리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서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특히 지금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언급하면서 지금 계속 비판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박근혜 정권을 따라가려는 것이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계속 지금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야권은 하나같이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금칼로 직할 통치하겠다는 것인가, 비참한 최후, 비극적 종말이 시작된 느낌이다. 박근혜 때처럼, 이렇게 했고요. 정의당 강민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인사가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쌍둥이처럼 따라간다면 그 끝도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진보당 김도연 부대변인도 총선 패배 후 사정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특검 등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부 한결같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할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했고 유재수 감찰 수사를 무마했고 뭐 이런 것을 주도했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를 생각하니까 윤석열 청와대도 민정수석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